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정지현 멘토님, 시장 오늘 코스피는 조금 조정이 들어왔고 건전한 조정이죠, 그죠? 코스닥은 조금 강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장 좀 짚어주시고 다음 주 전망까지 좀 해주시죠. 예, 금일 거래소 시장은 약간 소폭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0.14% 하락한 2073.1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날이었었죠. 어제 그 거래소 시장이 마무리가 좀 짓고 유럽 시장은 넘어갔었죠. 유럽 시장은 넘어가면서 1%대의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에 넘어와서 미국 시장이 거의 2%대의 하락을 좀 보였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대한 디폴트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락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다시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와서 시초 부분들에는 개파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 유입이 좀 됐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일 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300억대의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좀 됐었고요. 프로그램 또한 5,900억 큰 폭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거래 대금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매물수화 과정을 좀 꾸준하게 거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특별한 부분들을 보시게 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을 좀 어둡게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130만 원대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반대로 이제 순환매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 숨고르기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를 좀 접근했을 때 이 팁을 좀 드리자면 PBR이 좀 낮은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롯데케미칼보다는 대한유화도 오늘 7% 가까이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근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0.6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같은 동종업계 섹터를 좀 보게 된다라면 PBR이 좀 낮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8월 초죠. 경기지표 발표들이 좀 많이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또 한 부분들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나와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함께 봐야 될 부분들은 선진 시장을 좀 보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도 대만 시장이나 일본 시장은 밀려내라지만 중국 시장은 0.3%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 시장과의 흐름을 좀 같이 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는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양호한 조정을 좀 봤는데요. 2050포인트에 대한 전고점이죠. 2050포인트 지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마찬가지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그리고 PBR, 저PBR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눌림목 시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540포인트대 다시 안착했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분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전일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금일 좀 강한,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 위주로 좀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53포인트까지의 그런 이제 부분을 만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이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시장은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가닥 속에서 코스닥이 먼저 갔고, 코스닥을 약간
코스닥을 조정을 좀 심하게 줬죠. 조정 주면서 코스피를 들어 올리면서 키를 맞춰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계속 갑니다. 가는 쪽으로 배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코스닥을 이렇게까지 조정 주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관이 이런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분께 사과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시장이 간다는 얘기였고 시장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횡보시켰고 거기서 시장의 시세 분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정확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점으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펼쳐질 장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양시장은 모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지현 멘토님 말씀처럼 숨고르기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다시 키를 맞춰갈 것이라는 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53포인트까지의 빠른 반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로서 월봉이 마감되었는데 월봉 마감이 크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월봉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잡아보자면 일단 다음 달에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둘 다 조금은 횡보를 해가면서 장을 끌어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주 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체크해 보신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 위주로 조정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중소형 위주로의 반등,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따라다니시지 말라고.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시다 보면 결국은 제가 진짜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돈만 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시장은 상승 쪽에 배팅을 두되 늘 대응하시라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니고 계신 종목들 최근에 많이 빠져서 아마 힘드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니까 걱정도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가 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중형주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등 합성 수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습니다. 134만 6천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화요일날 대박플러스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50만원권역에서 밀려내렸습니다. 128만원대까지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이 좀 나옵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을 때 절반의 되돌림은 나와줬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금일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조금은 좀 어둡게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4%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좀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소폭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아마도 120
128만원 자리대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120만원 부분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134만원 자리대, 134만 6천원 자리대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전날 매수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며칠 전에 매수를 좀 하셨다는 얘기인데, 일단 크게 봤을 땐 120만원에서 약 한 147만원 정도대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타이트하게 좀 잡는다라면 128만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여유 있게 보게 되면 120만원까지는 지켜보는 전략, 그리고 목표치로는요, 1차적으로는 약 140만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상단권적인 148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듀인데요. 73,500원의 비중 30%라고 5240님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전일 저희가 대안주로 들고 나왔던 것이 크레듀인데, 그걸 보시고 매수를 금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흐름을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크레듀는 삼성 SDS 자회사이고, 이 크레듀에 대한 부분들, 즉 이게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는 전부 다 대기업체들 그리고 중소기업 업체들조차도 직무 능력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직무 능력 교육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이 크레듀고, 이 크레듀는 삼성의 전 계열사부터 시작해서 삼성의 밴드 업체들 전부 다 이용하리라 예상이 되는,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 성장세로 늘어날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레듀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 지배구조 재편으로 봐도 이 크레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대 영역인 9만원대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뭐 필요가 없겠죠. 일단은 잘 올라오고 있고, 굳이 손절을 해야 될 만큼 위험한 종목군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를 매수하셨네요. 89,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NHN이 재상장을 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비슷한 유형의 좀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NHN도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점 자리대를 깬다라면 일단 안 됩니다. 67,000원 자리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NHN도 계속적으로 상담이 좀 들어오는데, 일단은 61선 하락세대를 넘어가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77,000원 권역대까지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7,000원 정도대 그 자리대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약 한 83,000원대까지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또한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이 상승 유형에 대한 종목도 아니라는 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타협점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골프존인데요. 26,000원에 비중 20%라고 3560님 남겨주셨습니다. 골프존은 최근 이제 가장 좀 크게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중국에 대한 성장성 부분입니다. 이 골프존이 최근 중국 인구들의 어떤 골프 문화 확산, 골프 레저 문화 확산의 어떤 부분에 분명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매출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쭉 보시게 되면 긴 횡보 구간대로 보여집니다. 딱. 그래서 상승, 즉 큰 흐름으로 보자면 여기때와 여기때의 박스권 형태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스권을 내려왔다가도 결국은 금방 회복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힘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박스권대 상단 부근인 22,000원 부근, 즉 21,800원 부근까지는 좀 매수 전략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박스권 하단 부근인 17,900원대죠. 그러니까 즉 18,000원 부근에서는 매수 전략대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2,000원 부근까지 21,800원 이상까지는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키움증권을 매수하셨습니다. 54,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위야죠, 1위야. 54,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증권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내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저 PBR 종목군들의 탄력이 좀 더 강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대우증권, NH농협증권, 뭐 M&A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었죠. 근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좀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4만원대에서부터 5만원대까지 바닥에서 약 25%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요. 올해 좀 나름대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 2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항권역대에 좀 진입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52,000원 이상권역에서는 차익 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눌림 자리대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48,000원대까지 리스크 관리 자리대가 48,000원 자리대인데요. 아마도 금리 옵션 만기일 있죠. 금통위 전까지는 한 번쯤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신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둘째 주니까, 두 번째 주니까요. 그때까지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다음 주 주초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48,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말 그대로 52,000원대 넘어오게 되면 일단 차익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에스인데요. 4,080원에 비중 50%라고 7369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디에스, 전기차 관련주죠. 분명히 실적이, 바로 돌아왔고, 실적이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도 턴어라운드가 됐으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2013년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살살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전체의 어떤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요, 다른 부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얼마 이상까지는 분명히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디에스가 최근 코스닥의 조정과 더불어서 조금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면 큰 수익을 준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자,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독립된 6개의 공장이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시장 점유율 6%대로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현대 하이스코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74,900원에 30%요. 74,900원에 3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거 장래성이 장기로 좀 가지고 가볼까 하는데. 장기요? 예. 장기로 일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오른 줄 알고 샀죠.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 예. 우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고가예요. 그죠? 예.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요 8만원짜리대를,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8만원짜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8만원짜리대가 이탈되지가 않으면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자리대가 약 21선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가 8만원이기 때문에 한 3%, 지금부터 한 3% 정도 더 밀려 내려오게 되면 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매수가가 77,000원 정도 시니까, 그러면 거의 뭐 매수가하고 좀 비슷한 그런 흐름들이죠. 근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름 좀 괜찮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올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에 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8만원짜리대, 이 8만원짜리대를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좀 눌림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를 익절가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한 89,000원 정도 잡아놓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어버마 반도체야. 예. 매수가는요? 7,5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예. 왜 이렇게 많이 실으셨어요? 너무 많습니까? 예. 자, 일단 어버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버 반도체 제가 아마 얘기하는 걸 듣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자, 이 어버 반도체가 성장성이 죽었거나 뭐 회사 실적이 나빠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시장에 의해서 밀었는 거고, 그 시장에서 분명히 신용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용 부분을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최근에 추천한 주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사세요. 보면 오이솔루션도 그래했고 어버브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모든 종목에는 어머니 세력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기관하고 외국인이죠. 그죠? 이 어버브도 분명히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물량을 개인한테 많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신용 분량이 높아요. 올리겠습니까? 안 올리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빼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청자분들이 많이 따라할 시점이 되면 그 종목들이 한 번씩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꼭 좀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시청 종목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합니다.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래 좋게 얘기를 하면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또, 저게 저점이네라고 또 사실 거예요. 그럼 쉽게 또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상담을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 종목은 분명히 올라옵니다. 다시. 오늘도 그래 했고, 이게 신용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게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수반해 가서 떨어졌으면요. 지금도 걱정하셔야 돼요. 근데 거래량, 다른 건 다 제가 속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 역시 거래량 없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물 소화를 거쳐야 될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실적상, 그리고 성장 모멘텀상,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시장상 이 종목은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그럼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셨는데 전고점대 영역까지는 충분히 가고요. 그 이상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나중에 공개방송이나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얼마 간다라고 얘기 드리면 분명히 지금 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저기 네이버요. 네이버요. 예. 네.
3일 전인가? 네. 74만 2천 원에 네. 한 15%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도가를 알고 싶었어요. 얼마에 매도하고 싶으세요? 아니, 전문가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좀 가지고 가도 되고, 네. 그냥 팔아도 되고, 저는 상관없어요. 일단 그리고 네이버 같은 조금 더- 경우는, 네. 예? 말씀해보세요. 예, 조금 더 음. 매수를 해도 되고, 자,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예. 네이버가 다시 이제 분할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88만원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횡보하면서. 예. 근데 뭔가 좀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해야 돼요. 뭔가 좀 더 예.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격적으로 좀 싸져가지고 메리트가 있다든가, 예, 예. 그런 흐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74만원 정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예. 일단 조금 수익이 나고 계세요. 수익이 예. 나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78만원짜리 때 있죠? 예. 그 자리대가 넘어가면은, 예. 단기적으로 한번 끝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78만 원 올라오면은요. 네네, 지금 15%시니까, 예, 예. 그 78만원대에서 80만원 그 자리대가 한 번에 저항 자리대고요. 그 자리가 넘어가야 그 전고점인 85만원, 86만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조금 더 이 기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78만원, 79만원 요 자리대에서 한 번쯤은 팔아주고 예. 다시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 상담 드리려고요. 예, 매수가는요? 58,000원입니다. 58,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30% 됩니다. 30%? 예. 58,000원에 최근에 들어가셨죠? 아니, 봄에 샀어요. 봄에 사셨어요? 예, 그래갖고 고생하다 요새 조금 올라서 이제 조금 남았죠. 근데 안 팔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그죠? 근데, 일단은 지금 지금 다시 재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예, 예. 자, 이거를 산업 동향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지금 가스값이 오르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뭐 거의 안 오른 것 같은데. 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사실은. 지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예, 예. 정부에서도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 부분 때문에 가스 가격을 올리지 마라. 즉, 가스 가격이 원래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가스 가격은 떨어졌는데, 지금 갑자기 가스가 올랐어요. 그죠? 이 가스공사 주가는 올랐습니다. 예.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겠죠. 그죠? 이게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시가총액적인 측면에서 거래소 시장을 끌어올 때 같이 끌어올린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선물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예. 크게 기뻐하실 일은 아니고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매도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적당한 매도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가격에서 조금 여기서 많이 들어봤자 많이 못 들어요. 차라리 지금 이 종목은 전체적인 시장 상승으로 본다면 같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다른 종목군, 즉 주도주군에 비해서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종목군을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앞으로 주도주군이 될 섹터는 저는 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예, 모바일 전자, 모바일 D램 이런 쪽으로 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대형 종목군 쪽으로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의 부분을 좀 권유해 보도록 제가 권유해 드릴게요. 예. 가스공사 지금 올라온 것은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좀 섭섭하신가요? 아니요, 시세가 그렇다면 참작을 해야죠, 뭐. 예. 시장의 어떤 부분이 분명히 지금
살짝 5인 구간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네. 주도주구는 전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상담 더 드려도 돼요? 지금 요게 한 종목 이상은 상담이 조금. 한 종목 이상은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YB로드를 매수하셨어요. 2,33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싸게 사셨어요. 네, 비싸게 사시는데 오늘 매수하셨으면은 일단 괜찮은 부분들인데, 과거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셨다라면은 조금 한 차례 다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보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00원짜리 때죠. 이 자리때만 이탈 안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2,700원 정도 때는 나올 겁니다. 2,650원에서 2,700원 자리 때, 이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고요. 2차는 정고점이죠. 약 3,100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분기 실적도 괜찮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저 멍청한 기관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PBR 기준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0.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0.5배 정도 수준. 조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라갔겠죠. 한 0.8배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2,000원대 후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1차 2,650원에서 2,700원, 2차는 3,1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39,000원 비중 20%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1504님 남겨주셨는데요. 울지 마세요. 자, 서울반도체 전일 제가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시장에서 강한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락이 강했다는 것은 자, 시장에서 하한가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장중에 끌어올렸어요. 양봉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장 막판에, 즉, 장 종반 무렵에 하한가로 다시 만들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지금은 끌어올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2달, 3달, 이상은 가야 그때부터 둔각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둔각이 만들어져야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끌어올려봤자 31,000원대다라는 얘기도 어제 전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31,000원대에서 일단 저는 손절을 감행하시든가, 첫 번째 아니에요. 손절을 감행해서 다른 종목군에서 주도주 쪽에서 해답을 좀 찾으셨다가 손실을 보전하시라는 얘기죠. 그죠? 보전하시라는 얘기인데 손실을 좀 보전했다가 2달, 3달 뒤에 다시금 그 종목을 보시는 게, 즉 서울반도체를 그때부터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전략입니다. 결국은 손실이 있었지만 서울반도체는 굉장히 정직한 기업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리바운딩이 나와서 4만원대, 5만원대를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산업 업황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산업 업황의 성장성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군을 지금 31,000원대에서 매도해서 다시 후일 조금 다시 재매수를 해보겠다, 이런 관점을 가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전자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매수하셨어요. 16,0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조금 많이 밀렸습니다. 6월경에 12,250원까지 밀려 내렸다가 지금 박스권역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은 한 13,000원짜리대를 바닥으로 해서 정고점 자리대 15,000원짜리대죠. 박스권역으로 이격 좁히기 과정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차는 15,000원, 상단 15,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2차가 17,000원, 리스크 관리 자리점은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카프로인데요. 자, 매수가가요, 일단은 5,140원에
비중 30%라고 587 하나님 남겨주셨네요. 카프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에 지금 화학 섹터 중에서 카프로를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카프로는 분명히 이게 둔각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3, 4분기가 지난 다음에야 올라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었고요. 카프로보다는 오히려 대한유화 쪽을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참고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낙폭이 과했다.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추세를 못 뚫고 올라오면 이것은 굉장히 급락을 다시 한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저는 수익권역에서 매도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으로 갈아타실 것을 권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저 PBR입니다. 예, 한 달간 외국인이 3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요. 네. 73,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요. 비중 30%요? 네. 적당한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냥 단기도 괜찮고 장기도 괜찮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돼야 될지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임하고 그런 걸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일단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쪽에서 준지주회사 한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삼성 SDS 상장이나 삼성 에버랜드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8만원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8만원 정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DS 상장권이나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어 보이니까요. 네. 한 8만원 정도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리스크 관리 자리 때 73,7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좀 여유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 68,000원 자리 때인데, 68,000원 자리 때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자리 때를 밀리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금호석이에. 금호석위에. 예. 매수가는 예? 매수가는 12만 6,500원에 7주. 아, 7주 들고 계세요. 예. 예. 그 처음에는 12주인데 중간에 조금 매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딴 거를 갈아타고 지금 또 올랐어요. 이거로 매수대가 어제쯤 얼마쯤 되면 다시 매도를 해야 될랑거 가지고 가야 될랑가 싶었어요. 예. 어머니, 굳이 주수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어머니, 이게, 예. 지금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예. 이제 석유화학 쪽이 조금씩 올라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WTI라고 불리는데,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이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두바이유에 의존하고 있다가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까지 같이 이제 매입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제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부타디엔 가격들도 좀, 그러니까, 수입해오는 원가가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석유화학 쪽, 즉, 석유화학 쪽이 조금씩은 오늘 그 반등이 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금호 석유 자체로 보면 지금, 들고 계신 가격대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봐보세요.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10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예. 그런데, 요게 11만원대, 11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원이 넘어가면, 예.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아, 예. 알겠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송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예, 하셨나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61,600원, 예. 61,6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됩니다. 3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 너무 많이 빠져갖고, 예, 네. 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빠져서? 예, 왜 빠졌을까요? 이 법항이 안 좋아진다고 삼성전자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텔레비는 많이 봤는데요. 그죠? 업황이 안 좋게 되면 뭐가 안 좋죠? 실적이 안 좋게 되겠죠? 예, 예, 예. 작년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입니다, 실적이. 예, 근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근데 왜 사셨어요? 예, 그래 제가 네. 어제 팔려고 어제 63,300원에 못 팔았어요. 오늘 아침에 딱 팔라 했는데 못 팔아본 떨가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 발표는 끝났어요. 그죠? 예, 실적 발표는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역은 나왔는데, 예, 이제 반등의 시도가 좀 나올 거예요. 예. 반등의 시도가 나오는데, 크게 일단은 보지는 않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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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하락추세대예요, 이렇게. 그죠? 예, 예, 이렇게 하락추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 65,000원, 64,000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예.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시니까, 예, 요런 이 종목을 매도를 하셔가지고, 예, 오늘 대안주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 예, 오늘 방송 말미에, 예, 저희가 대안주 매일 한 종목씩 드리죠. 예. 알고 모르셨구나. 저 그죠? 예, 모르셨을 거야. 대답을 딱 들어보니까 모르셨어. 방송 예, 말미에 저희가 대안주 한 종목씩 드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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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목을 한번 슬슬 교체를 한번 해보세요. 예, 하는데, 네. 요거 5,000원 조금 한 4,000원, 뭐 팔아버릴까요? 예, 64,000원에서 65,00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세요. 예, 팔고, 네. 그 다음에, 잠깐, 얘기가 좀 많이 안 들리갖고 그랬는데요. 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나온다고요? 여기 방송 끝날 때쯤에 끝까지 지켜보셔야 돼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예. 마지막에 대안주 저희들이 한 종목씩 드려요, 화면에. 아, 예, 그러니까 그 예, 종목을 한번 갈아타보시라고요. 아, 예, 예,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예,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스맥스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요. 네네. 비중은요? 20% 정도 되고요. 예. 101,500원. 101,500원. 네. 자, 이 코스맥스가 최근에,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 BTI로 분할된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 분할이 되면서 코스맥스 쪽은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지금 좋은 형편입니다. 즉,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현대 예전에도, 한국타이어하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하고 분할이 됐어요. 그걸 제가 몇 번이나 보여드리면서 이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 BTI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
코스맥스 BTI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하고 비슷한 모양을 하면서 갈 것이라는 얘기도 몇 번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코스맥스가 있고 한국타이어입니다. 똑같이 분할한 회사예요. 그죠?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갔느냐를 한번 봐보세요. 자, 2012년도 10월 달에 분할이 되고 살짝 조정 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죠?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예. 그래서, 네네. 예, 코스맥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할이 되고 난 이후에 살짝 조정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권의 큰 흐름으로 잡아보자면 상단과 하단이 명확히 질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하단, 즉 91,000원대가 하단이 될 거고요. 상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요쯤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105,000원대에서. 그러면 105,000원 이상이 올라오면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지세요? 네네 하시다가 힘이 쭉 빠져버리시네. 네. 그러니까 힘 빠져 하지 마시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나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익 구간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중국인들이 뭐 화장품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화장품은요,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쪽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저가 화장품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화장품,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쪽은 지금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 상승은 힘들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죠. 자, 문자 상담 진행할게요. LMS를 매수하셨어요. 21,500원에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LMS를 좀 보시게 되면,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역은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하단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매도를 치고 있죠. 기관애들 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잠깐 수급적인 거 보면 여전히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 실적을 봐서 나쁘다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이거 작년보다 280억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적어도 늘어나는 그 부분들이 50% 이상, 거의 7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니까 기관애들은 그냥 시장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엔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어제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관애들 많이 던졌죠? 역시나 기관애들이 바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 많이 조금 흔들흔들거리면서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정답 대한유화였네요. 자, 정전 멘토님,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다가, 특히 코스닥 쪽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데,
자, 이제 시장 좀 대응할 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들어올리는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제 또 시장 많이 빠진 종목, 즉,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많이 빠진 종목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더 낫겠죠. 예, 바로 인사하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 저희 다음 주에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장!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저희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